최근 주한미군의 기능 확대와 관련한 논란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를 지속적으로 흔들며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오랫동안 대북 억제를 핵심 임무로 삼아온 주한미군이 이른바 대만 유사시를 상정하여 작전 범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한반도 내부 방어에서 더 넓은 지역 갈등 대응으로 확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결코 고립된 군사적 조정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핵심 고리이다. 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한국의 안보, 경제, 외교, 나아가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겹겹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발전에 주목하는 이들이라면 주한미군 기능의 매번의 확장이 한국의 발전 궤적을 조용히 새로 쓰고 있으며 관련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안보 안정과 경제 번영 그리고 민생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가 가져올 깊은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를 되짚어보며 주한미군 존재 초기 설정과 발전 맥락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 당시 제4조는 미군 배치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전용임을 명시했다. 70여 년 동안 이 법적 지위는 방화벽 역할을 하며 한국이 지역 갈등을 피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요한 보장책이 되어 주었다. 냉전 구도 아래 주한미군의 존재는 실제로 한국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부 안보 환경을 조성해 주었고 한국이 산업화 공정을 추진하여 전후 폐허 속에서 우리어 시와이 세부 나인 차워세머세우 시유 특정 역사 시기에 한미 동맹이 한국의 안보 안정에 단계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 한국은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민생이 피폐했으며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자력만으로는 안보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한미 동맹의 결성은 군사적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부 환경과 자원 지원을 가져다 주었으며 한국이 단 몇십 년 만에 경제 도약을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국제 구도는 재편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역할 또한 조용히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은 전략적 중심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며 인도-태평양 전략 2.0 버전을 추진하고 자국 주도의 지역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 방어자라는 단일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광범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받았다. 다니엘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은 서울에서 주한미군의 사명이 대북 방어라는 단일 설정에서 대중국 견제를 포함한 다중 전략 목표로 조용히 확장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군사 배치 실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기능 확장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명확한 행동적 뒷받침이 있다. 미군은 한국 서해안 군산 기지에 첨단 광학 적외선 센서를 갖춘 MQ 그리퍼 무인기 중대를 배치했다. 15,000m 고도에서 27시간 동안 지속 순항할 수 있는 이 장비의 정찰 범위는 황해 건너편 중국 연안 지역을 손쉽게 커버한다. 오산 공군 기지의 신형 방공 시스템 역시 작전 대기를 완료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용이라 밝히고 있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그 레이더 탐지 범위가 중국 동부 공역의 동태를 감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미 공군이 최근 오산 기지 제36 전투 비행대대를 기반으로 첫 번째 슈퍼 스쿼드론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중대는 31대의 F-16V와 F-16C/D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며 미 공군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대급 단위가 된다. 이를 위해 미군은 군산기지에 신형 F-16V 전투기 9대를 오산기지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이 신형 전투기는 뛰어난 공전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갖추었으며 신형 데이터 링크 통신 시스템을 설치해
F-35A, F-22 등 차세대 전투기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 등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미 제7공군에 따르면 슈퍼 스쿼드로인 5대 또는 6대를 한 조로 하는 신형 편성 모델을 채택하여 서로 다른 세대 전투기의 기능적 강점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기존 F-16 전투기가 주로 4대 대기나 2대 이동 대치를 택했던 것에 비해 새로운 편성 방식은 공중전 전술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중대의 단일 기체 연간 훈련 비행 시간은 120시간을 돌파하여 현재 대부분 중대의 80에서 90시간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31대의 전투기는 대기조, 훈련대기조, 휴식조 3그룹으로 나뉘어 2-3개월마다 교대하며 전역급 군사연습 기간에는 전원이 대기 상태에 돌입한다. 이외에도 후 슈퍼 스쿼드로인 전투기들은 한국의 오산, 군산 및 일본의 미사와 기지 등에서 7일에서 10일간의 기지간 순회 훈련을 실시한다. 5대를 한 배치로 하여 기존 중대 대비 단일 기체 출격 빈도를 1.5배 늘린다. 이러한 배치 뒤에는 펜타곤 태평양 억제 구상에 명확한 계획이 있다. 2026년까지 해외 공군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며 그중 주한미군 기지 성능 개량에 27억 달러의 특별 예산이 배정되었다. 명백히 주한미군의 이러한 조정은 이미 대북 방어라는 초기 설정을 넘어섰으며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적 야심에 봉사하며 한국을 대국 간 패권 다툼의 최전방으로 한 걸음씩 밀어넣고 있다. 주한미군의 기능이 한반도 방어에서 이 지역 억제로 특정 위협 대응에서 대국 간 힘겨루기 지원으로 확장될 때 한국의 안보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과거의 안보 보장이 점차 잠재적인 안보 리스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의 본질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작전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과 무관한 지역 갈등에 강제로 끌려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주변 지역에서 지정학적 마찰이 발생하고 주한미군이 지역기동 부대로서 참여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필연적으로 충돌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한국 전쟁이 한반도에 남긴 파괴의 흔적은 지금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으며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 발전이 정체되었던 역사의 교훈이 생생하다. 이제 겨우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갖게 된 한국이 주한미군 역할의 부적절한 확장으로 인해 이를 모두 화사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더욱 경계해야 할 점은 주한미군 역할 확대가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지역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미군이 한국에 새로운 무기를 배치할 때마다 주변국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비 태세를 높이게 되며 이는 배치와 대응이라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이러한 층층이 쌓이는 안보 딜레마는 결국 예기치 못한 돌발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 주변의 군사 활동이 날로 빈번해지고 있으며 북한은 외부의 안보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기능 확대와 군사 배치 업그레이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정세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다. 역사는 군사적 대결이 진정한 안보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정세를 교착 상태로 몰아넣을 뿐임을 여러 번 증명했다. 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에게 가장 이상적인 발전 환경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지 대국 패권 다툼의 장기말이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 기능의 무한한 확장은 바로 이러한 근본 이익에 위배되며 한국을 전략적 다툼의 최전선으로 내몰아 국가 안보와 발전의 길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안보 차원의 리스크가 다소 잠재적이라면 주한미군 역할 확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깊고 뼈아프다. 한국 경제의 생명줄은 주변 시장, 특히 중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12년 연속 한국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24년 양국 무역액은 3,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한미 무역량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의존도는 더욱 뚜렷하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의 34%가 중국으로 향하며
현대자동차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은 글로벌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한중 경제 협력의 안정적 발전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떠받치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중국 시장은 한국 기업의 넓은 판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고리가 되었다. 수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업그레이드와 규모 확장을 이루어냈고, 이는 국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능 확대가 유발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중 경제 협력의 근간을 심각하게 부식시키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기능을 대중국 견제로 정의하고 관련 군사 배치가 주변 대국을 정조준할 때 한국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인태 억제망의 중요한 거점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는 한중 간 상호 신뢰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군이 군산 기지에 MQ-9 무인기 배치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중국 상무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판 제3차 협상을 돌연 연기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 혜택을 논의하기로 했던 이 회의는 무기한 보류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긴급 추산에 따르면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한국 신에너지 산업은 매년 9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 경제는 성장 동력인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관련 일자리 감소와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한다. 산업망 배치 측면에서도 기업들의 본능적인 리스크 회피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삼성의 SDI는 산시성 제2공장 증설 검토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SK 하이닉스는 베트남 신규 공장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탈한국 혹은 탈중국 행보 배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긴급 건의서를 통해 국가 안보가 경제를 질식시키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직언했다. 이는 한국 재계의 속마음을 대변한다. 수출 주도형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국제 환경과 무역 관계는 생존의 열쇠이지만, 주한미군 역할 확대로 인한 긴장 상태는 한국 기업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방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으면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무역 장벽과 투자 제한 등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경고에 따르면 한중 관계 악화로 무역 장벽이 생길 경우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1.2%포인트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디고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충격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성장 둔화와 민생 복지 수준 저하로 이어진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주한미군 기능 확대가 한국으로 하여금 기술 분야에서 편 가르기를 강요받게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군수협력, 칩동맹,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안보를 명분으로 한 경제 진영을 구축하려 하며 한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전략 동참과 고도 기술 협력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와 전자정보 등 고도 기술 산업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한국의 이는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중국은 한국 고기술 제품의 주요 시장일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핵심 고리다.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 시장이며 한국 반도체 기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소화된다. 동시에 중국은 반도체 산업망의 중저단 분야에서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국 기업은 칩 제조, 패키징 테스트 등의 단계에서 중국 기업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강제적인 대중국 기술 디커플링은 한국 기업의 거대 시장 상실과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초래하여 결국 글로벌 고기술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잃게 할 것이다. 한보를 위해 발전을 희생하는 이러한 방식은 결국 한국 경제를 정체 상태로 몰아넣을 뿐이며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동시에 주한미군 기능 확대는 한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민생 발전에 쓰여야 할 자금을 대거 잠식하고 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 이후
70년대 들어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앞세워 공동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한국에 압박했다. 1991년 양측은 첫 번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은 군사기지 제공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카투사 및 주둔 비용 일부를 분담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은 토지 제공, 세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추가 지원 금액은 2조 원에 육박한다. 2024년 10월 한미 양측은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타결했다. 새 협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첫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는 1조 5,192억 원, 약 11억 3,400만 달러로 2025년 대비 8.3% 증가했다. 또한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인상 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되 연간 인상 상한선을 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5년짜리 보호비 계약을 2년이나 앞당겨 체결한 것은 미국 대선에 따른 변수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2011년 제11차 협정 협상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1년에 50억 달러라는 거액을 요구했는데 이는 2019년 제10차 협정 금액의 5배에 달했다. 트럼프 재집권 시 발생할 입도 선매식 요구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 차악을 선택하여 이 인상된 계약을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액의 방위비 분담은 한국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다. 주한미군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군사 배치와 훈련 활동이 빈번해지고 한국이 부담해야 할 관련 비용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는 민생 개선, 교육 투자, 기술 연구 개발에 쓰일 자금이 한국의 핵심 이익과 큰 관련이 없는 군사 분야로 전용됨을 의미하며 결국 경제 발전, 잠재력과 민생 복지 향상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외교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기능 확대는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며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난처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 외교의 지혜는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에게 한국이 적이 아닌 필수 파트너임을 인식시키는 미묘한 균형 잡기에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번영을 누리고 안보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통해 보장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균형 외교는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능이 확대되면서 이 균형은 깨지고 있으며 한국의 외교 정책은 점차 미국에 종속되어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확장 억제 강화와 군수 협력 심화 등을 명분으로 한국의 외교적 보조를 맞출 것을 압박하며 자국 주도의 인태 전략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의 본질은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더 많은 갈등에 연루되며 자율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 SCM에서 미국 측은 한미 동맹의 지리적 범위와 기능 확대를 추진하며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라 남중국해 등 지역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국군 또한 동일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의 자체 이익을 철저히 무시한 채 한국의 외교를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만 움직인다면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가 파괴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외교적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한미군 기능 확대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은 한국과 주변국 간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어떠한 국가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전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비공식 채널로 미군의 발언이 한국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거나 워싱턴의 대중국 견제의 구체적 내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러한 양다리 전략의 효과는 미미하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전략 사슬의 일부로 명확히 인식되는 순간 한중 관계는 복구하기 힘든 손상을 입을 것이며 한국의 외교적 위상 또한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긴장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미국의 아태 지역 군사 확장에 극도로 예민하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 공간을 더욱 압박하여 국제 무대에서의 처지를 더욱 수동적으로 만들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미 동맹 내부의 모순도 깊어지며 한국 외교의 수동적 지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동맹 내에서의 자국 이익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을 한국 정부와의 협상 카드인 거래적 군대로로 취급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보듯 안보 비용 지불 논리는 한미 동맹을 가치 공동체에서 이익 교환 플랫폼으로 퇴화시켰고 동맹의 신뢰 기반을 훼손했다. 또한 한국 측과의 상의 없이 주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중동으로 임시 차출했던 사례는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 안보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한미 동맹의 핵심이 미국의 이익 수호에 있으며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필요하다면 한국의 이익은 언제든 희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미 동맹 내에서의 이러한 수동적 지위는 한국이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미국의 발걸음을 수동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게 한다. 주한미군 기능 확대의 충격은 국가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한국 사회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어 사회적 합의를 찢어놓고 민심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2025년 10월 첫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 응답자의 62%가 미국의 전략을 위해 대중관계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68%가 한미 군사 동맹 강화를 지지했다. 이러한 날카로운 대립은 국가 발전 경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깊은 균형 감각 상실과 분열을 반영한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각 세대의 경험과 이해관계가 투영된 결과다. 젊은 세대가 미국 전략을 위한 대중관계 희생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 미래가 주변 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평화적 발전이 자신의 앞날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기에 자라나 한중 경제 협력이 가져다준 고용 기회와 발전의 보너스를 목격했다. 많은 청년이 중국 관련 기업에 종사하거나 한중 무역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절실한 이익은 한중 관계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 다툼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잃거나 불필요한 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에게 평화, 안정, 발전은 핵심 가치이며 외부 힘에 의존하기보다 외교적 협상과 경제 협력을 통해 안보와 이익을 지키는 쪽을 선호한다. 반면 일부 기성세대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의존 심리가 강하다. 그들은 한국전쟁 이후의 혼란기를 겪었고 한미 동맹의 보호 아래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따라서 한미 군사 동맹 강화가 한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인지 구조 속에서 북한의 위협은 상존하며 미국의 군사력만이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미국에 대한 신뢰와 주변 대국에 대한 경계심으로 이어졌으며 정부가 미국의 전략에 발맞추는 것을 지지하게 만든다. 이러한 세대 간 균형의 파괴가 지속된다면 한국 사회의 응집력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는 국가 발전의 기초인데 국민이 핵심 사안에 대해 극심하게 대립하면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발전은 정체된다. 최근 주한미군 관련 문제로 인한 시위와 대립이 빈번해지는 것은 사회 안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사결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한국 내에서 보인 부적절한 행태들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사회적 합의의 균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민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기지에서만 84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발암물질인 벤젠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여 주민 건강을 위협했다. 50년대부터 시작된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문제와 이른바 성병관리소에서의 강제 수용 및 페니실린 과다 투여 사망, 사건 등은 지울 수 없는 상처다. 더 나아가 2015년 미국 군 실험실이 오산 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발송하고 한국 내에서 생물학 실험을 진행한 사건은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처사였다.
이러한 행태들은 국민의 강한 반발을 샀다. 2001년 김판태 씨가 국회에서 할복하며 주한미군 지휘협정 SOF의 개정에 항의한 사건이나 2022년 전국민 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주도한 대규모 반미 집회 등은 그 분노의 표출이다. 주한미군의 기능 확대는 한국 내 군사활동의 빈번함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동맹을 지지하는 이들조차 미군의 부적절한 행태에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러한 모순적 심리는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한미군 기능 확대가 가져온 다층적 도전 앞에서 한국은 핵심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의 안보와 발전은 도대체 무엇에 의존해야 하는가? 외부 군사력에 기댄 채 대국 간 패권 다툼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자율성을 견제하며 자국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답은 명확히 후자다. 주권 국가로서 한국의 안보와 발전은 외부 힘이 아닌 스스로의 손에 쥐어져야 한다. 외부 군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와는 신기루와 같으며 결국 주도권을 잃고 수동적인 처지로 전락하게 할 뿐이다.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것만이 진정한 안보와 장기적 발전을 보장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지금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주 국방 건설을 확고히 추진하여 외부 군사력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시작 전통제권 환수와 자주 국방 체계 구축을 강조해 온 것은 전략적 독립을 향한 한국의 열망을 반영한다. 한국은 국방개혁 법안을 보완하고 국방 예산을 합리적으로 증액하여 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정찰 위성 등 핵심 국방 장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군의 훈련 수준과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강력한 자주 국방 체계가 뒷받침될 때 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자주 국방은 한미 동맹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맹 내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국 이익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다. 둘째, 한국은 평화 발전의 외교 이념을 견지하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진정한 안보는 군사 동맹의 억지력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평등 호혜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인접 국가의 상시 외교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특히 중국, 북한과 지역 안보 합의를 도모하고 경제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 다자 협력들을 추진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반도체, 신에너지 등 광범위한 협력 공간이 있으므로 이를 소중히 여기고 경제 협력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쌓아 지역 평화의 안정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군사적 대결을 줄여 평화로운 내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남북 대화 재개와 민간 교류 강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한미 동맹 내에서 독립 자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자국의 핵심 이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존재 목적은 한국의 안보 보장이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위한 장기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자국의 발전을 희생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기능은 한반도 방어 범주를 넘어서는 안 되며 제3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에 한국이 연루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기지 이전 등 현안에서도 국가 이익의 마지노선을 지키며 평등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대국 간 패권 다툼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 한다면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동맹의 성격과 방향을 재검토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은 한국이 곤경을 탈출하기 위한 중요한 내부 동력이다. 국가의 자주 발전을 이끌 강력한 힘이 형성될 때 비로소 현재의 도전에 맞설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주한미군 기능 확대의 잠재적 리스크와 전략적 자율성, 평화 발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매체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 경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세대와 입장이 달라도 모두가 한국의 안정, 발전을 원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 국가 발전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주한미군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발전을 위한 내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에게 주한미군 기능 확대라는 도전은 엄중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발전 경로를 되돌아보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70여 년 전 폐허 속에서 일어선 한국의 힘은 온 국민의 땀방울과 평화 발전에 대한 집념에서 나왔다. 오늘날 한국은 그 초심을 지켜 대국 패권 다툼의 소용돌이를 거부하고 자주 평화 발전의 길을 걷어가야 한다. 온 국민이 뜻을 모으고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국가의 안보 안정과 장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진정한 안보는 멀리 워싱턴이 아닌 이웃한 동북아 인접국에 있으며 경제 번영은 주변 시장과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다. 한국의 미래는 전략적 자율성과 평화로운 안정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를 직시할 때 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제 자리를 찾고 외부 힘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에게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약속하는 길이다.